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광주 5.18 사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5.18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일까요? 북괴가 침투한 무장 폭동일까요? 지금 광주 5.18과 관련해서 스카이 데일리가 연일 단독으로 그 충격적인 소식들을 터뜨리고 있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은 YS와 DJ의 정치 거래, 미 CIA 전 요원의 충격 증언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광주 폭동은 육공화국의 비자금이 탄로나면서 정치적 야합의 서사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민주화 운동으로 점차 탈바꿈돼 갔습니다. 김영삼, 노태우에 받은 정치자금 덮으려 5.18 특별법 선물, 권력기관의 좌파 세력 대대적 기용, 김대중 집권의 길 터져, 이 과정에서 보수의 탈을 쓴 좌파 세력에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 선량한 광주 시민 99.9%가 0.1%의 가짜 유공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기형적 구도가 완성돼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리 박사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YS, 김대중, DJ로 이어지는 정권 인계 과정에서 5.18 광주 사태가 어떻게 민주화 운동으로 외양을 갖추게 됐는지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40년간 미국 정보 요원으로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조사하며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했던 마이클 리, 그는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의 주도로 광주 무기고를 털고 좌익사범 170여 명이 갇혀있던 교도소를 습격한 국가 반란 전복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뒤바뀐 과정을 화려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운의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정계에서는 한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주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의 쌍두마차로 인정받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면서 애석하게도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12월 16일 치루어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국회 과반수에 못 미치는 125석에 그치자 정치 기반이 불안정함을 느낀 노태우는 3당 합당을 시도했습니다. 1990년 1월 21일 노태우의 민정당, 이후 민주자유당으로 당명 개칭, 민정당과 김정필, JP, 김정필의 신민주공화당, 이후 자민련으로 개칭,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거대 여당이 구축됐지만 3당은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정통 애국 보수 세력은 병들기 시작했고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정권을 물려주면서 애국 보수의 몰락이 가속화됐다라고 마이클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5.18이 역사의 변곡점이 된 건 이때부터였다라며 노태우는 김영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정하고
정권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정당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수원을 매각해 발생한 거액의 돈 중 일부였던 수백억 원을 노태우와 영부인 김옥숙 그리고 보좌관 박철원이 착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김윤한 민주자유당 민자당 사무총장 귀에 들어갔고 곧이어 김영삼도 알게 됐습니다. 김영삼은 노태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해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 3천억 원을 줬고 대권의 바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양측의 밀약이 외부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민자당 후보로 대선에 나갔던 김영삼은 1992년 12월 18일 1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김영삼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비로소 자기의 정치 철학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족은 이념에 우선한다.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라면 적화, 통일도 수용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애국 보수계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정통, 건국 이념과 애국 보수 세력의 금자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을 이때부터 꼽습니다. 이승만이 시작했고 박정희가 굳건히 다졌으며 전두환으로 지속된 대한민국의 정통 애국 보수의 궤적이 종착역에 다다른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김영삼의 취임사를 접한 애국 인사들이 국가의 미래에 심각하게 염려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김영삼은 대권을 장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인맥과 전두환, 노태우 계열의 민정계, 더 나아가 김정필의 자민련계 인사들을 민자당에서 조직적으로 거세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자기 추종 좌파 세력으로 당의 조직을 개편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당의 명맥을 이어온 간판 정당이었지만 실상은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라이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라이노는 미국식 표현입니다. 무늬만 보수공화당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좌파적 생각을 갖고 보수당에 속해 있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오늘날 국민의힘의 모태격인 신한국당은 공교롭게도 김영삼의 정치 유전자를 이어받아 겉만 애국 보수 정당으로 위장됐을 뿐 속은 친중, 종북, 반미 세력이 내부에 대거 포진해 있는 행태로 태동하게 됐다라며 이때부터 고도로 정밀하고 치밀한 공작에 뭔지도 모르는 채 노란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애국보수 세력 몰락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김영삼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사상을 외치면 애국이요. 민주화 운동으로 착각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이 선지자족 해안으로 대한민국의 초속을 다진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헐벗고 굶주리던 대한민국을 밑바닥에서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게 한 부국 강병의 아이콘 박정희 대통령을 장기 집권 독재자로 폄하한 것들을 들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김영삼과 김대중계의 두 세력은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의 애국과 번영의 탑을 파괴하는 데는
동일한 노선을 유지하고 협력했으나 권력 쟁탈을 위한 입장에선 서로 앙숙이었다라며 쉽게 말해 그들은 필요에 따라 동지이기도 때로는 적이기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5.18도 이런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점차 민주화 운동의 양상을 띠게 됐다라고 마이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의 전라도 세력이 김영삼을 공격한 사건이었다라며 1993년 이후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노태우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의 스캔들을 덮고 아우성치는 호남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은 광주 5.18 국가전복 무장폭동을 민주화 민중봉기로 둔갑시키기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이 같은 망국 범죄를 지원하기 위해 386, 현 586 운동권 세력이 북을 쳤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한 대표적인 인사는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권영애와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였다라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은 법적으로도 불충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3분의 2, 즉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1명이 부족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어 1996년 1월 23일 5.18 특별법 재심을 위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광주 5.18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5.18을 김대중의 내란으로 판단했던 1981년 대법원 판결은 폐기됐습니다. 한 번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어긴 것이어서 오늘날까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김영삼의 정치적 과오를 6개로 요약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축출한 전교조를 다시 불러들였고 1994년 4월 미국의 지미 카터와 합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작전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1995년 광주 5.18 민주화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를 훼손하고 IMF 신세를 지도록 한 것이며 이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반공 정신을 계승하고 수호하기 위해 결성한 군부 조직 하나회를 혁파했으며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이 우파 대선 후보로 이회창을 선출했는데 이인재 후보를 내세워 우파의 분열을 야기한 점을 꼽았습니다. 마이클 리 그는 결과적으로 김대중을 당선시키는데 김영삼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라며 김영삼은 정권 쟁탈을 위한 권모술수에는 능했으나 국가 간과 국가 운영의 비전이나 철학은 분명히 수준 미달이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겪어온 온갖 모순과 정치적 혼란은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교육 때문이었고 그때 미국이 영변 폭격을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남북 통일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CIA 한반도 전문가로서 그 당시 북한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산 일보 직전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영변을 폭격해도 대항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박사의 정세 분석
그런 월간조선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는 광주 5.18 사태를 원래대로 국가 전복, 무장 폭동으로 복원 판결하고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리 박사는 또 김영삼이 문민정부를 외치면서 하나회를 혁파한 이후 군부는 점차 좌파 세력으로 오염됐고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5년 통치 기간에 국가 도처에 좌익 세력들이 침투해 대한민국 파괴를 위한 조직과 모략을 구축했고 그들이 독보조처럼 성장하도록 숙주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와의 인터뷰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진정한 애국 보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좌파 세력의 숨은 시녀였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이 우파 인사라고 생각하는 이명박이나 홍준표도 김영삼 계열이며 박근혜 탄핵 공범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명박은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자신과 동일한 계보이자 정신적 동일감을 공유하는 김영삼계 좌파 인사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탄핵 정국에 가세했다라고 봤습니다.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무성도 김영삼 계열이며 친박 좌장 역할을 한 서청원도 김영삼 계열 출신이라고 리 박사는 개탄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주역이었던 김성태, 권성동, 장제원은 친이명박 계이며 그들의 뿌리도 역시 김영삼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리 박사는 조원진 전 위원이 친중 본색을 감추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며 태극기 부대 선봉장 역할로 멋있게 이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신의 친중 본색을 위장하고 있는 조원진도 김영삼의 오른팔이었던 주중대사 황병태의 보좌관 출신이며 그 뿌리 역시 김영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직도 심각한 착각 속에 헤매고 있다라며 문재인의 칼잡이 윤석열을 우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정권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가 취임하고 일주일 후였던 작년 5월 18일 국회의원과 정부 요인들을 이끌고 광주에 내려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며 겨우 정권 교대를 했을 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보고가는 철두철미한 국가안과 기발한 미래지향 한미동맹 강화를 구상하고 실천적 통일 정책을 추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광주 5.18 사태의 진실 규명과 불법 탄핵, 부정선거의 법치 회복 없이는 대한민국은 빈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과 또 부정선거의 그 부분에도 윤석열 정부가 칼을 좀 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현재 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역사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총선 반드시 우리가 저 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을 침몰시켜야 합니다. 마이클 리 박사의 이야기에서 핵심으로 딱 한마디 정리하자면
5.18은 무엇이다? 북괴가 가담된 무장 폭동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